반갑습니다. 스카이에듀 수학 강사 임지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9월 평가원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을 텐데 이제 그 9월 평가원이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고 그리고 앞으로 수능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간략한 예측과 함께 그리고 이 9월 평가원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가 남은 2달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문항들을 봤더니 6월 평가원과 비슷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작년은 28-2라고 해서 킬러 2개가 여러분들 아주 혼쭐을 내고 나머지 문제는 적당히 풀만한 문제들, 그래서 그 2개를 아예 버리고 나머지를 다 풀어도 92점의 등급컷을 사수할 수 있는 딱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점수가 되는 시험이었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그리고 6월 평가원 같은 경우는 그 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손댈 수 없는 수준이 아니야. 간단한 조건들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석만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는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주목할 점은 일반적인 4점들의 난이도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준킬러들이 대거 포진되면서 지금 보시면 이제 1등급과 2등급, 3등급 간의 극간 차이가 조금씩 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1등급 컷이 92, 2등급 컷이 88, 3등급 컷이 84, 거의 고정적이었어. 근데 지금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의 등급컷을 보시면 그게 바뀌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2문제 안 풀고 나머지 다 맞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에 대한 공부만 할래요? 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열어두고 이제 2개를 버린다는 어떤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6월 달에 총평을 얘기할 때는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9월 평가원에서 한 번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6월, 9월이 이렇게 나온 걸로 보아서는 수능 또한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월, 9월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감히 일단 28-2라는 저 기조는 깨졌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수학 원자체는 기출 소재로 나왔던 것들이 대거 다시 나왔고, 21번에 조금 생소한 표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평이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미적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평이했어요. 선생님이 평이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원래 난이도라는 건 사람마다 상대적이라서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기출의 반복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서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을 완벽하게 숙달만 했다면 어느 정도 손댈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의 문제들을 못 풀었다. 그럼 선생님이 주요 문항 해설 강의할 때 그랬어. 얘가 어떤 기출문제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이 제대로 됐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째는 도형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6월 평가원에서는 등비급수의 도형의 활용 문제와 삼각함수의 극한 도형에서의 활용 문제, 이렇게 2문제가 출제됐는데, 지금 9월 평가원을 보면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 도형에서의 문제가 빠져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6월에서는 2개가 나왔고 지금은 하나가 나왔다. 수능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개가 다 나올 거라고 봐요. 다시. 이유는 우리 수능이 이제 2022학년도를 수능을 위해서 예비 문제들을 이제 평가원이 올려놓게 되는데, 그 문제를 봤을 때 미적분 파트, 선택 과목으로 분화된 미적분 파트에서 등비급수 활용,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극한 도형 문제가 2문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평가원도 아마도 그 2문제를 다시 수능에서 등장시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나 도형에 대한 해석 능력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바니까 수능 때까지 계속 끌고 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번에 안 나왔다 그래서 수능 때 안 나온다 보장 없어요. 자, 그 다음은 확률과 통계. 그 6월 평가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확률과 통계는 원래 쉽게 나왔어, 쉬울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갑작스럽게 어렵게 나와서 난이도가 확 올라간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국은 6월 평가원과 비슷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았다. 나왔던 문제들이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딱히 세 과목에서 눈에 띄게 이 부분에서는 너무 어려웠다라는 건 좀 없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총평, 이 시험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특징은 4점 문항들의 난이도는, 전반적인 난이도는 6월 평가원과 비슷했어요. 크게 어렵다, 크게 쉽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 이거는 등급 컷을 보고도 알 수 있는데, 보시면 아래다가 적어놨죠. 9월 등급 컷이 지금 현재 추정 등급 컷이 898477이에요.
898477 보면 6월 평가원이 88807이었어요. 그럼 그냥 난이도가 비슷하다는 게 뭐냐면 선생님 통계 파트가 추가됐습니다. 보통 6월 평가원에서는 통계가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점을 얻을 수 있는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안 나와 있잖아. 근데 통계 파트가 들어오면서 한 문제에 대해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올라간 걸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체감한 난이도는 비슷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크게 난이도가 달라지지 않은 걸로 보아서 수능 또한 이런 등급 컷이라면 이 수준으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거보다 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뭐 쉽게 공부는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항상 시험은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과거 수능 기출문제가 매우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아예 문제가 똑같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수능 기출문제를 통해서 사고했어야 되는 사고력들, 길렀어야 될 사고력들, 그리고 그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행동해 나가면 된다라는 행동 양식에 대한 걸 완벽하게 습득했다면 이 문제들도 사실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특히 적분 파트는 6월 평가원에 그랬잖아. 6월 평가원에서는 적분 파트가 안 들어가요. 적분 파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적분 파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킬러 문제로 나오는 소재가 빠져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이 적분은 킬러로 나올 수도 있고 준킬러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공부해 두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킬러가 아닌 준킬러에 대거 포진이 돼서 여러분들을 괴롭혔어요. 하지만 분명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들, 나왔던 사고들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적분 파트에 대해서 하나라도 몰라서 나갔다, 아예 어떻게 출발하는지를 몰랐다라는 건 과거 기출문제의 숙지가 덜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게 9월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냈어. 킬러라고 불리는 21번, 30번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주고 이 조건을 조합해서 그래서 결과가 뭔데? 라는 추론하는 능력보다는 어떤 간단한 조건을 하나 줬어요. 간단해 보이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간단해 보이는 조건 안에서 막 생각을 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조건식을 완벽히 이해하지 않으면, 그게 의미하는 바를 해석해내지 못하면 아예 손도 못 대는 문제들이 21번, 30번이었어. 대체 무슨 말이야? 예전에는 수식이라도 막 쓰다 보면 어떻게 답에 비슷하게 나가다가 이런 얘기구나가 되는데 지금은 아예 손을 못 댄다고. 뭔가 수식으로 막 쓰기 시작해야 내가 마음이 편한데 애초에 문제를 읽었을 때 이게 뭔 말이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 능력들을 중점적으로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92점, 이번에 89점, 90점, 86, 88 이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내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완벽히 되어 있는가, 결론만 알고 있진 않은가에 대해서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등급 컷을 보시면 여전히 89가 1등급 컷이죠. 조금 아이러니한 건 89란 얘기는 4점짜리 2개 틀리고 3점짜리 하나 틀렸다는 거지. 이 3점짜리는 어디서 틀려서 1등 컷이 89가 되는지는 잘은 아직 모르겠어요. 자, 이를 토대로 학습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기출문제 반복 학습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이래. 기출문제도 똑바로 안 돼 있는데 쌤 새로운 문제 주세요. 이 문제 풀어보면 어떨까요? 저 문제 풀어보면 어떨까요? 얘들아 수능과 평가원과 교육청 기출문제와 사관학교 경찰대 문제를 싹 다 합치면 최소 그 킬러만 해도 잘 보세요. 수능 문제가 2017학년도, 2014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6개가 있죠. 7개가 있죠. 7개 수능만 따지면 21, 30 2개야. 그럼 7개 학년도니까 7 곱하기 2 하면 14개죠. 근데 거기에 수능 말고 평가원까지 하면 6, 9평이 있어요. 그럼 매년 2개씩 있고 거기서 킬러가 2개씩 있다고 치면 1년에 4개씩 나오지. 그게 7년 쌓였다고 생각하면 벌써 28개예요. 아까 14개에 28개. 자, 14개에 28개 있어.
그리고 생각해봐. 교육청 기출문제. 아, 교육청은 별로던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건 교육청이에요. 사설보다 교육청을 먼저 봐야 된다고. 그럼 교육청을 그래 최신 기조에 맞게 2017년부터 2020년까지만 보자. 올해 나온 교육청까지만 보자. 4개년. 3, 4, 5, 7, 10. 5개씩이에요. 21, 30. 킬러만 쌤이 얘기하는 거야. 킬러. 소위 킬러라고 불리는 것들 40개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총 여기에 82개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하고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 함수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가 부터 보시라고. 거기에 킬러 빼고 준킬러까지 포함시킨다? 그럼 100문제가 넘어가요. 거기에 사과 넣고 경찰 답치면 당연히 100문제가 넘어가겠지. 그 200개를 하루에 하기도 벅찬 시간이야. 그래서 제발 욕심을 버리고 새로운 걸 추구하기 전에 내가 과연 풀었던 기출문제들을 완벽하게 해제하고 있는가부터 점검하시라고. 아시겠어요? 그게 완벽하게 됐어. 이 문제를 봤을 때 이런 상황이 머릿속에 다 그려지고요. 여기서 이게 나왔으니까 나는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다는 모든 게 맞춰져 있을 때 그때 이제 나의 사고를 점검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과감히 욕심 버리고 기출문제부터 내가 완벽히 풀고 있는가,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가, 완벽히 이 기출문제에서 원하는 바를 캐치하고 있는가, 평가원이 다시 이 소재를 냈을 때 다시 한번 나는 여기에 대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부터 점검하시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래요. 상황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건 결론만 암기하는 공부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결론을 알려면 일단 그 결론이 이 문제에 부합하는가를 알려면 이 문제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해야 되는데 아예 시작 이해를 못하면 뭔 얘기인지를 모른다고. 실마리를 못 푸니까 뭐 결론을 뭘 갖다 쓸 수 있겠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결론 암기하는 공부를 당연히 지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듣는 공부를 지향하셔야 돼요. 뭐 학원을 다니지 마라, 듣던 인강을 그만둬라 이게 아니라 점점 이제 수능이 다가올수록 분명 여러분들의 불안감이 커져요. 여러분 잘 압니다. 그래서 뭐 파이널이다, 뭐다 해서 이것저것 자꾸 듣고 싶어. 이것도 중요한 거고 저것도 중요한 거 같고 이런 파이널 모의고사는 좋대. 이 파이널 모의고사가 적중률이 높대. 풀어보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그런 거에 쫓기느라고 내가 혼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적게 만들어버리면 결국 나의 실력은 안 오른다는 얘기야. 이 파이널 모의고사와 내가 들은 인강의 누적 시간이 아무리 늘어나 봐야 나의 실력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건 선생님이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듣는 공부 말고 한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이걸 가지고 완벽하게 머릿속으로 혼자 구상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남은 시간이 길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부터 60일 동안만이라도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계속 머리를 쓰는 훈련을 하지 60일 이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킬러는 못 푼다 쳐. 현실적으로 60일 동안 해서 내가 뭐 엄청나게 어려운 킬러를 푼다?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 어떻다 그랬어? 킬러의 난이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과거 기출에서 나왔던 사고들이 비슷하게 출제되고 있다고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맞출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그쪽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3번에서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게 새로운 것을 막 하려고 이것저것 해서 마무리 못한 채로 그 불안한 마음으로 수능장에 들어가지 말고 기존에 내가 했던 것부터 확실하게 과연 그게 확실한가부터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제발 욕심을 좀 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나 수능 시험이 다가올수록 수학이 아니라 암기 과목인 탐구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아요. 수능 일주일 전에 수학 문제집 100건 푼다 그래서 점수가 나오나? 안 나올걸? 100건을 풀 시간도 없을 거고 차라리 그 시간에 탐구 과목 완벽히 암기해서 어차피 암기 과목이잖아. 완벽히 암기해서 탐구 과목 점수를 올리는 게 더 이득이란 얘기야. 다가올수록.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학습 방향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강조했던 건 두 가지예요. 욕심을 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한 것들이 확실한가에 대한 점검을 하셔라. 그 점검은 뭘로 해라? 기출문제로 해라. 기출문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한 철저한 학습이 중요한 이유가 자, 올해 문제야. 이번에 봤던 문제야. 2017학년도 수능 17번에서 똑같이 사인 t제곱에 대한 저 넓이 함수에 대한 해석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 문제를 풀 때 과연 그냥 그렇구나 해서 풀고 다시 이 문제에선
또 못 풀었는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행동 양식을 완벽히 가져와서 여기서 잘 풀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야. 나는 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했었는가? 아시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상황에 대한 이해야. 지금 보면은 이번에 나온 문제가 얘예요. 간단한 조건식이야. 움직이는 직선에 대한 해석이거든. y절편과 기울기가 같이 변한다. 얘도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안에 제가 들어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는가요? 누군가의 해설 또는 해설지를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 하는 건 여러분들의 이해력이 늘어난 게 아니라고. 그냥 그 순간에 그 문제를 그렇게 푸는 거다라고 받아들인 것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똑같이 그런 상황이 등장했을 때 내가 얘를 다시 직선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건 여기서 그 생각을 안 해봤단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2020학년도 최근 나왔던 수능이에요. 20번 문제. 21번 문제. 21번 문제. 그래서 얘도 다시 한번 꼭 보실 필요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두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기존의 것을 확실히 하라는 게 뭐냐면 지금 보면은 이번에 나온 문제야. 흰 공과 검은 공에 대해 배치하는 문제. 이 문제를 못 푼 친구들도 꽤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기출문제에서 많은 학습을 한 친구들은 얘를 풀 때 예전에 이런 비슷한 문제도 있었지.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는 거더라 라는 기준이 확립돼 있고 그 기준을 토대로 문제를 풀었을 텐데 2019학년도 구평이 한번 나왔었어. 서로 다른 두 집단에 대한 얘기. 2016년 10월 교육청에도 나왔었어요. 그럼 어디서 적중됐는가? 얘를 찾아서 이게 아니라 과거 교육청 기출문제와 평가원에서 당연히 비슷한 소재들이 한 번씩은 출마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수능이 치러진 역사가 1994학년도부터 지금 올해 보는 2021학년도까지 최소 몇 년이야? 그냥 여러분 대충 따져봐. 20년 더 됐어요. 20년. 쌤 때는 얼마 안 돼서 데이터가 축적된 게 지금 축적된 데이터가 워낙 많잖아. 그 교육청 기출, 사설 기출 모든 것 다 풀면 어차피 소재가 돌고 돌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그 안에서 내가 푼 문제들에 대해서만이라도 확실한 행동 양식을 들고 있어라. 확실한 기준을 잡아두고 있어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기존 것을 좀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총평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예요.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 난이도 비슷했어. 딱히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진 않았어요. 그리고 킬러의 문항 난이도가 조금 낮아지고 있고 준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가진 않았어. 그냥 올라간 상태로 그대로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 오케이? 그러면 거기다가 기출문제까지 반복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기존의 것을 확실히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만 다 풀어도 1등급은 괜찮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공부했던 것처럼 남은 2달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11월에는 꼭 정말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9월 평가원이 여러분들의 어떤 제2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라면서 총평 보시고 앞으로의 학습 방향 잘 잡아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학습하시길 바랍니다.